자, 매달 한 번씩 주기적으로 분석해드리는 LIG 넥스원입니다. 자, 넥스원 어제 오늘 쭉 올라들으면서 다시 고가권에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장중 11.84% 상승했고요. 이제 현재도 8.77% 방산주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방산, 조선, 전력 끝없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인데요. 현재 한국 증시에서 자, 섹터가 기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는 정확하게 4개가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게 3개가 있고, 그리고 얘가 아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선 조선이고요. 현재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선 이전에 작년도 시세를 이끌었던 종목들, 방산주, 전력주, 그렇죠? 전력주. 딥시크 때문에 다시 두들겨 맞았다 바로 되치기 들어가고 있는 전력, 그리고 여기 방산, 이 셋은 알려진 거고요. 정확하게는 자, 빅2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대부분 좋은 화장품 같은 경우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화장품도 섹터 자체는 좋아요. 근데 앞에 이제 테마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린 겁니다만, 이래서 이 섹터 시세의 경우에는 이 대표주, 업종 대표주 몸빵주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 몸빵주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주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대표 빅2가 비용신들이거든요. LG생건,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 공격을 받죠. 이 전력과 방산, 조선의 경우에도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주가가 결국엔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게 있습니다. 각각 3번씩 피커설이 나왔었다라고 해요. 최근까지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우선 이 넥스원을 저희가 분석해 드린 쪽에 이 제목 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원 보게 되면 이렇게 쭉 틀리죠. 계속 나오죠. 저 아래쪽에서부터면 이건 공매도 이미 저 앞쪽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지난 여름에 두들겨 폈을 때 공매도 의심되는 고의적인 매도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먼저 내리고 먼저 올라온다. 요거 그 다음 다시 신고가 기록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방산 주력 분야 분석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무기 사러 왔다가 원조도 아니고 무기 좀 팔아주세요라고 왔는데 그걸 못 줬다 이겁니다. 그 불쌍한 애들 무기를 못 줬어. 왜? 수주를 이미 다 받아가지고 줄 여력이 안 돼. 딴 데부터 지금 계약해놓은 데부터 먼저 줘야 돼. 그만큼 잘 나가는 거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이 지난번 계엄 사태로 급락했을 때입니다. 자, 이제 되돌아 들어가서 뉴스를 한번 보시죠. 최근까지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건 마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과 방산과 전력 이 세 군데, 이 세 개의 강세, 초강세 섹터들 중에서 외부 변수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는 게 방산이죠. 그렇죠? 정치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쟁 이슈 같은 거, 전쟁, 종전 이슈 이런 거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해서 해먹을 수 있는. 그렇죠? 나머지 전략 같은 경우는 공매도 뭐합니까? 이번 딥시크 같은 경우는 겨우 공매도 한 번씩 나올 만한 거고, 조선은 아예 그나마 건수 자체도 없으니까 공매도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그 중에서 지금 매도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섹터가 이 방산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여러 단연 원탑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각각 모두 다 두 번째 종목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종목. 이 두 번째, 세 번째 위치했는 거 전력주라 그러면 현대일렉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효성중공업과 LS일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방산의 경우에는 한화에어로가 아니라 넥스원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매도로 가고 있는지 매수로 가고 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꿈쩍도 안 하죠. 그 밑에 있는 거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쪽에 주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넥스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타겟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는 패대기가 적어도 넥슨이나 그 다음에 현대, 로템, 시스템 같은 경우 수시로 패대기에 들어가죠. 이게 지금
이거 깜짝 실적. 당연히 깜짝 실적이지. 앞에도 나왔잖아요. 실적이 당연히 있어요. 깜짝 실적. 무슨 깜짝 실적이야. 원래부터 좋을 거라고 예상돼 있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 불쌍한 놈들이 와가지고 제발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 좀 팔아주세요 하고 왔는데 걔들을 무기를 줄 수가 없어. 딴 데 줘야 되니까. 당연히 실적 좋은 겁니다. 당연히 실적 좋은 이 종목들을 지금 뭐 가지고 두들겨 팼냐 그러면 자 옆에 차트 보이겠는데요. 작년 11월 달에서부터 친 거는 이거 중동전 종전 이슈 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이슈 가지고 두들겨 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반등해서 올랐던 것에서 다시 패쳐. 이번에 탄핵 이슈 가지고 패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꼬투리 잡아가지고 패는 거예요. 이게 쭉 아래서 내려가 보시면 계엄 탄핵 그러면서 이 사이에도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 실적시 밑돌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하죠. 그전에도 그랬었고요. 그 앞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1월 6일이 고점이었었거든요. 여파 없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이게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지금 계속해요. 역대 최대 수출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 들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줄 수가 없어. 줄래야 주고 싶어도 다른 데 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5년치예요. 5년치. 이게 최소 3년에서 5년. 근데 이걸 가지고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세 가지 불확실성 늘 나온 그 얘기죠. 종전 이슈 이래가지고 중동 전전, 우크라이나 종전 이거 가지고 두들겨 패고요. 무역 장벽 올라가지고 자국 우선주의. 아니 동구권 애들이 무슨 자국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요. 못 만드니까 이거 와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자국 우선주의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수출 하락세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작년에만 피커설 3번에 걸쳐서 피커설 얘기를 했었다고. 아니, 실적이 계속 나오는데 무슨 피커설? 그 10년 후에 피커아웃. 지금 뭐 전력준화 같은 경우 5년치 일감을 지금 쌓아놓고 있죠. 방산 같은 경우도 최소 지금 3년치 이상 물감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 3년치를 미리 당겨가지고 벌써 피커아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패고 하는 겁니다. 뒤바꿔서 얘기하면 저렇게 트집 잡아가지고 팔 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이 나왔는데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냐면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려해서 걱정 없다. 우려 걱정 없다. 이거 지금 하루 사이로 바꿔요. 말을. 아예 동시에 하루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가지고 저 빅4 산업에는 오히려 좋다. 우려했다가 좋다 그랬다가 뭐 하루 사이에 바꿔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자 방산주 일제히 약세 계엄 탄핵의 수출 위기 불확실성 파란불 이래놓고는요. 바로 뒤에 보시죠. 이거 같은 날입니다. 10시 28분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그래 놓고는 바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트럼프 2기 수해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장난을 치겠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래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 들어오면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밑에서는 다시 되사고. 그래서 전력주나 조선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가에 사서 노리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진폭이 더 크거든요. 더 많이 누려요. 그러니까 이동주들 흐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각각 전력의 2등 효성중공업 진폭이 훨씬 적죠? 진폭이 저 앞쪽에서는 좀 컸습니다만 진폭이 훨씬 적잖아요. 자 그리고 뭐 이 조선의 2등 이거는 전력이 2등이고요. 조선의 2등을 가보게 된다 그러면 뭐 여기는 야 이게 하나오션 이제 오르를 통해서 강력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자 실적은 나왔어요. 실적 이제 실적 가지고 두들겨 패지 못하고 자 이래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어넣어 절대로 개 못 줍니다. 집어넣어 절대 개 주질 못해요. 이러다가 이제 또 트럼프가 또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 얘기를 꺼내거나 뭐 얘기만 나온다고 하면 혹은 우리 내부적인 이슈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계엄 가지고 패대기, 탄핵 가지고 패대기, 탄핵이 뒤쪽에 또 진행된다 그러면 또 얼마든지 트집해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위로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주기적으로 계속 때리니까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누르면서 들어간다라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삼양식품이고 현대인력이고 하나에어로고 이게 원사이드로 이 종목들 대표주 종목들도 원사이드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강시기만 보였습니다만 이 8월달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였었고요. 이 종목 자체로 자 앞으로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오른 다음에 눌러요. 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한참에 걸쳐 기간 조정 5개월에 걸친 기간 조정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서 들어왔던 거거든요. 이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 굳이 위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서프라이즈 나온 거 이런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 게 사기지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사기 아닙니다. 깜짝 실적은 무슨 깜짝 실적? 원래부터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 강제로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피크아웃을 우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 자체를 까내려간 거예요. 그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망치를 까내려가야 그래야 여파 때문에 하고 있는 이 공매도가 정당화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다시 또 이 방산의 경우는 외부 이슈. 자 이제 이스라엘 쪽 중동 쪽은 넘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관련해서 뭔 얘기 나올 때마다 혹은 국내 정치 이슈 나올 때마다 또 누를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라가지는 마시라. 자, 굳이 여기 따라가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흐름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흐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저점 자리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앞쪽 자리 쭉 가보면 이렇게 여기고요. 조금 더 8월 달에 저점 이슈 쪽으로 해서 긁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요. 딱 오늘의 어저께 그렇죠? 이게 시장 지금 나와 있는 뭐 딥시크 쇼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큰 폭으로 충격받아가지고 떨어지거나 혹은 내부 이슈 쪽에 이슈가 나오면서 누르거나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면서 누르거나 이런 때들 나올 때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거 계속해서 강조 드렸었죠. 유럽 쪽에 이거 무게 안 사들여갈 수가 없어요. 이거 사들여가야 돼요. 유럽 쪽 반드시 사들여가요. 중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 협상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종전 협상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가자 지구 공습 들어가서 폭격시켜 부셔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우리 방산 무기들 이거 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궁2 같은 모멘텀 여기 넥스원 같은 경우 선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계속해서 수출 늘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중동으로. 그리고 그 외 국가들까지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죠. 이게 기조적 강세 섹터예요. 그러니까 눌려지는 쪽에 상대적으로 자주 눌리기 때문에 그만큼 저가 매수를 더 자주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종목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자 여기 뭐 계속해서 저가 들어올 때마다 추천을 드렸죠. 자 오늘은 저가가 아닌데 분석이 나가고 따라가지들 마시다. 따라가지들 마시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있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낮죠. 이런 쪽까지 해서 계속 같이 공략을 하시고요. 하나 에어로보다는 자 이 방산의 경우는 하나 에어로보다는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 이쪽에 더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종목들 제가 오르골 통해서 다 드렸던 종목이죠. 다 앞에 나왔던 종목들까지 다 여기 들어오시면 다 논하드린다 이겁니다. 오늘 강세인 양자 아침에 빌 게이츠 관련 뉴스 나오면서 오늘은 양자 아침부터 뭐딱 찍어드렸거든요. 이제 여기는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늦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이거 다 드린다 이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쫙쫙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초대형주들을 비롯해가지고 양자의 엑스게이트 같은 이런 종목들 엑스게이트, KCS 처음 나왔던 딱 그 선수대로 그대로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오르고 검색하고 다운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기가 막힌 종목들 드린다. 이게 하이젠 아르넴 같은 종목 보세요. 350% 수익입니다. 꿈 같은 수익률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들어오셔야 이런 거 잡아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딱딱 저점 맞춰지는 종목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따블도 좀 먹고 상한가도 좀 먹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르고에서 평생 무료로 도와드립니다.